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조셉 캠벨, 신화학자죠. 이분의 통찰을 좀 빌려서 여러분의 삶이라는 여정을 한번 같이 탐색해 볼까 합니다. 캠벨이 전세계 신화에서 그 영웅의 여정이라는 보편적인 패턴을 발견했잖아요. 네, 바로 그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의미, 또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새로운 시각을 얻어보는 게 이번 탐구의 목표입니다. 캠벨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만의 영웅의 여정 위에 서 있는 셈인데요. 처음에는 좀 안락한 일상에 머물죠. 하지만 어느 순간 떠나라 하는 그런 부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캠벨은 익숙함에 그냥 안주하는 게 오히려 우리를 정체시킨다고 봤어요. 뭔가 새로운 게 태어나려면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르고 또 삶 자체에 딱 정해진 의미는 없지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때 비로소 가치가 생긴다고요. 그 핵심은 기쁨이든 슬픔이든 살아있다는 그 경험 자체에 온전히 참여하는 태도, 바로 이겁니다. 네, 맞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한다는 캠벨의 그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미 누가 닦아놓은 그런 편한 길이 아니라 가장 어둡고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숲속으로 직접 발을 디뎌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죠. 왜냐하면 남의 길을 따라가서는 결코 자기 안에 그 고유한 가능성을 펼칠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바로 영웅의 여정의 출발점, 즉 모험의 부름에 응답하는 방식인 셈이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꼭 혼자 떠나는 여정뿐 아니라 관계, 특히 결혼에도 이 원리가 적용된다는 점이 저는 좀 인상 깊었어요. 결혼을 단순 로맨스가 아니라 실연이자 종교적 수련으로 본다. 이건 좀 요즘 생각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확실히 낭만적인 기대와는 좀 다릅니다. 캠벨은 결혼에서 중요한 게 서로에게 희생하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오히려 두 사람 사이의 관계 그 자체를 위해서 각자의 에고를 좀 내려놓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본 거죠. 이때 필요한 건 순간적인 어떤 열정, 러스트가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까지 함께 느끼고 감대하는 깊은 공감. compassion, 즉 함께 고통받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관계를 통해서 같이 성장하는 과정인 거죠. 아, 관계 자체에 헌신한다. 운명적인 만남에 대한 캠벨의 개인적인 경험담도 있지 않았나요? 자신의 아내 될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뭔가 좀 강렬한 느낌을 받았지만 그게 뭔지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고? 맞습니다. 그 훗날 아내가 된 학생을 처음 봤을 때 뭔가 특별함을 느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를 인지하기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렸다고 하죠. 캠벨은 이런 투사 현상이 단순한 심리적 끌림, 이걸 넘어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어떤 운명적인 잠재력과 연결된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우리 안의 에너지가 특정 인물이나 상황을 통해서 발현되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 실패나 재앙처럼 보이는 그런 사건들조차도 사실은 우리 안에 숨겨진 힘을 깨우고 드러내기 위한 계기일 수 있다. 이런 통찰입니다. 실패조차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점. 이건 정말 힘이 되네요. 돈에 대한 그의 생각도 상당히 독특했죠. 돈을 응결된 에너지라고 표현했던가요? 네, 그게 캠벨의 핵심 통찰 중 하나인데요. 돈이 그냥 화폐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 노력, 생명력 같은 게 응축된 에너지다, 이런 관점이죠. 따라서 에너지를 돈 자체를 버는 데만 쏟기보다는 자신이 가장 깊은 희열, 살아있음을 느끼는 활동, 즉 자신의 희열, 블리스를 따르는 데 써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한다. 이런 어찌 보면 좀 역설적인 지혜를 제공합니다. 캠벨 자신도 안정된 길 대신에 5년간 숲에서 독서하면서 이걸 직접 실천했고요. 사회적인 기대나 안정보다는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라, 그런 거군요. 캠벨은 이런 인생 여정을 단계별로 설명하기도 했죠. 니체나 융의 이론을 빌려서요. 그렇습니다. 융과 니체의 통찰을 빌려서 인생 단계를 설명하는데요. 먼저 배움의 시기, 유년기죠. 그 다음엔 사회적 요구에 순응하면서 짐을 지는 시기, 이게 청년기, 니체가 말한 낙타에 해당하고요. 그 이후에는 사회적 규범이나 너는 should, 해야 한다는 그런 명령, 이걸 용에 비유했는데 여기에 맞서서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책임을 지는 시기, 이게 장년기, 니체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을 통합하면서 지혜를 얻는 시기, 중년 이후로 이렇게 나누죠. 여기서 사회적 역할, 그러니까 동양에서 말하는 다르마 같은 개인의 의무나 도리를 중시하는 관점하고 개인의 주체적인 자아 실현을 강조하는 서구적 관점의 차이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여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캠벨은 삶의 목표가 자신의 심장박동을 우주의 리듬에 맞추고 또 자신의 본성을 자연의 흐름과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화나 상징 같은 것들은 단순히 따라야 할 규칙이나 어떤 신적인 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우리를 존재의 근원적인 신비와 연결해주고 우리 자신, 타인, 그리고 뭔가 더 큰 존재와 깊은 관계를 맺도록 돕는 강력한 은유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정의 끝에 있는 죽음,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영웅의 여정에서 죽음은 피해야 할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서 화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과정이죠. 태어난 것은 반드시 소멸하고 또 소멸한 것은 다른 형태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생각입니다.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도 말했듯이 어떤 것도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단지 변화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 이어질 뿐이다. 이런 관점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실패나 영혼의 어두운 밤처럼 느껴지는 그런 고통의 순간들이 오히려 새로운 삶의 단계로 나아가는 문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조셉 캠벨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숨겨진 그 영웅의 여정을 잠시나마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내면의 부름에 용기를 내서 응답하고 때로는 길이 없는 곳이라도 자신만의 길을 걸으면서 삶이 주는 기쁨과 슬픔 모두를 온전히 경험하는 것, 그것이 캠벨이 말하는 충만한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좀 남겨볼까 합니다. 캠벨은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궁극적인 내려놓음은 신마저 내려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신념이나 개념마저 놓아버리는 것. 이게 여러분 각자의 여정에서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어떤 성찰을 가져다 줄지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